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빠진 이유가 사실은 뭐 반도체, 연준, 환율이잖아요. 그렇지. 이 세 가지 그냥 물린다는 마음으로 단 기업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포의 주식 매수를 좀 저는 하자.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그래서 그걸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점은 아마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무지막지한 외국인의 매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환율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투자 심리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정말로 불안해하는 이 악재, 그러니까 어떤 그 변동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테이퍼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빠진 이유가 사실은 뭐 테이퍼링, 연준 때문이고 세 가지죠, 사실은. 반도체, 연준, 환율이잖아요. 그렇지. 이 세 가지. 그럼 각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보면 반도체는 방금 다 설명해 드렸어요. 나쁜 거 이제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좋은데 4분기에 꺾인다는 이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4분기에서 내년 2분기까지 꺾여요. 그걸 반영해서 지금 이제 안 좋아진다. 이 논리로 빠진 거고. 그래서 반영을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뭔가 악재가 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반도체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트랜스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반도체 전망 기관에서도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그 반도체 올해 매출액을 더 올려버렸어요. 내년도 매출액 증가율도 오히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좋게 보는 데도 있어요. 사실 보면 또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그렇지. 수요 좋은데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가냐의 문제인데 분명한 거는 안 좋은 것도 우리 다 알지만 선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피크아웃 논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고순환 지수 여전히 위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로 가면 업황이 좋은 건데 주가가 부러져 버렸죠. 이 재고순환 지수가 빠질 걸 미리 예상해서 먼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좋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DDR5 올해 말에 나옵니다. 내년에 인텔의 새로운 CPU 나요. 그러면은 이걸 교체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안 좋은, 최근에 현물 가격이 빠진 이유도 그 재고 갖고 있던 그 현물 업체들이 그냥 던져버린대요. 재고 이거를 쌓아놨던 거를 일부 시장에 푼대요. 왜냐하면 DDR5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제품으로. DDR4로 이제 푸는 거죠. 지금 가격은 DDR4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있어요. 그 약간 악성 물량이 나오는 건데 그거 나오고 나면 또 정상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에서는.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올해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테이퍼링 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거 우리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테이퍼링 이제 다 알고. 근데 이제 올해 내년 1월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11월로 2달 당겨지니까 그걸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또 출렁했던 거예요. 반영했잖아요. 예, 2달. 근데 카플란 총재는 이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늦춰질 수도 있겠는데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1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11월에 하는 것까지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자. 그리고 보통 과거에도 2013년도에도 그렇고 막상 테이퍼링 하기 전에 주가가 좀 빠집니다. 근데 만약에요. 지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악재라고 생각 안 하는데 11월에 한다고 치면 11월 뭐 중순이나 그때쯤 만약에 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그 전에 한 1, 2주 전에 주가 한번 또 출렁해요. 보통은. 그리고 그거 반영하고 막상 이제 시작하는 날부터는 주가 쭉 올라가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전에 한번 출렁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테이퍼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긴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되는 게 긴축은 돈 푼 걸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계속 줘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게 사정이 안 좋거나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아니면
야 너도 이제 돈 벌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80만 원을 줄였어요. 그 아들이 열받겠죠. 솔직히 아 왜 100만 원만 주다가 80만 원 줘요. 그치만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월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용돈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60, 50 점점 줄여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자기만의 씀씀이를 줄이든지 줄여야지. 뭔가 이제 자기만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 직장을 구하든가 그래야 되겠죠. 예. 뭐 대부분 직장 구하겠죠. 이제 씀씀이를 줄이든가.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0으로 가요. 그게 이제 테이퍼링 종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로 긴축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20만 원 줄 때까지는 긴축은 아니에요. 어쨌든 주는 거예요. 돈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을 긴축으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테이퍼링이 끝나고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가 진짜 긴축인데 지금 사이클론은 내년 아마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연준의 그 테이퍼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또 한번 긴장을 할 모드고, 그리고 컨센서스로는 2023년 2분기 이때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또 한번 약간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긴축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 가지고 너무 막 긴축 이슈에 휘둘리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 고용, 물가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요즘에 물가 오히려 떨어지는 약간 모습이 나온 게, 미국의 두 가지 그 물가를 올렸던 요인 중에 두 가지 가장 컸던 게 에너지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요새 급락하잖아요. 유가 급락했죠. 약간 이슈 해소됐죠. 중고차 가격 지수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급락했어요. 완전히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미국의 물가는 좀 완만하게 좀 하락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요. 그걸 보면은 미국 연준이 급하게 긴축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고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때문에 테이퍼링은 좀 빨리 하려는 건데, 완전 고용까지 가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긴축 이슈 어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환율은 누구나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너무나 과하게 오른 걸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만 유독 환율이 지금 위로 튀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달러가 강해요. 근데 달러 강세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근데 미국의 달러 강세도 전 세계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달러 그 강세 강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세 강도는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의 변이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 물론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어쨌든 정부가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방역이 좀 달라지고 경제가 재오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는 되게 긍정적일 수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건 또 아이러니한 거긴 하지만 환율이 급등하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예상보다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1180원 갈 거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은 약간 수출 기업들 서프라이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또 서프라이즈가 나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그 부분 때문에 환율이 또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구간에선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지수가 급락한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은 다 나왔으니 네. 없으니 일단 버티자. 그러나 그렇다면 그 보유한 분의 영역에서는 버티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매수는 좀 지켜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사기는 안 좋죠. 네, 오늘은 또 40포인트나 급등하는 날이니까. 근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요. 이번에 이제 급락할 때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분명히. 싸게 살 수 괜히.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요.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 게 주식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은 장이 올라도 못 사고요. 내려도 못 사요. 적절하게 주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하락장이어도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3,250에 내가 장 빠질 거 잘 팔았어요. 3,050까지 지난주에 왔잖아요. 못 사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도 쉽게 못 나가는 게 더 빠질까봐. 3,000 깨질까봐 못 사요. 근데 오늘 갑자기 폭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사야 되나? 3,050을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3,100이잖아요. 못 삽니다. 이러다가 하다 3,200 또 와요. 그러면 또 오른다고 못 사고 또 빠지면 빠진다고 못 사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부터 이걸 자기
어쩐 시황관을 명확히 하고 가세요. 뭐냐?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고 나는 대세 하락 같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현금을 늘려놓고 당분간 아예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3,000이 깨지건 2,900 가건 기다렸다가 뭐 원하는 지점 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고, 다만 그게 아니라 제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급등 후에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같다. 근데 그 폭이 좀 과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결국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현금이 많다. 그러면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같이 올라가는 날이 아니라 무서워 이렇게 또 한 번씩 급락할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에선 시장이 지금 안정화된 건 아니니까. 그런 흐름이 뭐 또 나온다면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락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현금을 분할로 투입을 하세요. 사고 싶으면 어떤 마음대로 물린다고 생각하시고, 물려야 수익 나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주식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최저점에 잡아요? 그렇지. 못 잡아요. 그 최저점 생각하다가는요 영원히 주식 못 사고 그냥 현금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린다는 마음으로, 단 기업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공포에 주식 매수를 좀 저는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올라왔으니까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올 때 현금을 좀 투입하자, 그 말씀을 꼭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댓글로 올라온 것들 가운데 보면 종목이 네네. 지금 LG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제일 많아요. 오늘 LG 악재가 있나 봐요. 악재 나왔어요. 네, 그래서 LG전자, LG화학이 전부 지금 이게 급락하고 있다. 예, 이런 모든 거예요. 원인은 LG화학 때문이죠. LG화학과 LG전자가 만든 그 이제 배터리하고 배터리 모듈인데, 저번에 한번 그 GM 볼트 차가 있어요. 미국에서 좀 꽤 팔린 차인데, 이게 옛날에 이제 팔렸던 그 차에서 약간 좀 배터리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M 측에서는 이제 다 교체하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교체를 하면 비용이 한 2조 정도 들어간대요. 그럼 이제 반반씩 나눠도 LG화학이 1조 정도 이제 손해를 부담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주가가 오늘 무려 9%나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무너져서 출발해서 지금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누구도 예측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LG화학이나 뭐 LG그룹 전체가 좀 다 악재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LG전자는 좀 덜 빠졌는데 LG화학이 지금 이제 9%. 배상금 규모가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얼마를 배상하고 언제 이걸 하고, 이거는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알 수가 없어요. GM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손절할 뭐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차피 털어내야 돼요. 예, 악재는 악재대로 털어내서 주가에 반영하고 털어내야 되는 거니까, 지금 LG그룹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괴로우시더라도 딱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게 자꾸 LG가 근데 유독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뭐 삼성이나 SK로 갈아타시는 수밖에 없고. 그러나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그래서 그걸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 다만 지금은 뭐 주주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GM 측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LG화학을 꾸준히 사줬잖아요. 많이 샀어요. 좋아했는데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아마 이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좀 외국인도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대량 손절매를 좀 일부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여기서 LG화학이 정말 중요한 게, GM 볼트는 이제 뭐 이미 노출이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화재 사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 저번에 중국에서도 한번 사고 나고요. 그렇죠. 현대차, 코나,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도대체 이거 뭐냐,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GM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LG화학 측에서 좀 명확하게 이것도 뭐 IR을 하든지 해서 명확히 밝히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제발 안 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만 않으면 이제 뭐 나쁠 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후의 대응과 추가적인 어떤 이런 리스크, 요게 없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갑자기 큰 폭으로 급락해서 예. 이건 뭐 진짜 손절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거는 현재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사실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뭐 이거 뭐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어쨌건 1조 뭐 배상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기업 펀더멘탈이라든가
향후 어떤 배터리 시장의 전망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할 수 그러니까 있는 추가적인 이런 것만 없으면 괜찮고요. 추가적인. 그리고 뭐 현금 문제 이제 현금 1조 원 정도에 대한 이거 뭐 어떻게 돈을 대냐 지금 꼭 설비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으로 받는 돈이 있어요. 1조 받잖아요. 그 합의금. 아마 그걸로 아마 배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흐름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 신세계에 물린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게 어떻게 사실은 해야 신세계가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있고 면세점도 있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 이제 리오프닝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혜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더 이상 나쁠 거 없고 또 백화점도 명품 매출 잘 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이게 사실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는데 해외로 못 나가면 백화점이 최대 수혜주예요. 밖을 못 나, 그러니까 외국을 못 가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소비를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백화점을 많이 가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마저도 좀 힘들어지니까 충격을 받아서 지금 급락을 했는데 다만 리오프닝을 하게 됐을 때는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리스크가 신세계 그룹이 어쨌든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 투자를 결정했으니까 그렇죠. 이 투자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이베이 코리아 이거 인수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영진 부회장이 좀 해소를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마트 주주분하고 신세계 주주분한테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따른 앞으로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정리하셔야 돼요. 리스크를 떠안지 마세요. 내가 그걸 못 믿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주주분이라면 뭐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스타컴도 상장을 할 것 같고 이 방향성 맞는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영진 부회장이나 신세계 그룹의 방향성을 좋게 생각하시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도 모르고 정영진 부회장도 솔직히 몰라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분들이 선택을 반드시 해주세요. 성공할지 안 할지. 근데 일단 지금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파시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주가는 당분간 반등할 거예요. 리오프닝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반등 이용해서 정리하시고 끝까지 믿으시는 분들은 좀 가져가라.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리오프닝 주 이게 계속 보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네, 돌고 도는데 그 관심을 받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괴로운 건데 그걸 버티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리오프닝 주가 최악이었잖아요. 사실은 7월 중순부터 그렇지 델타 변이 때문에 거리두기 이제 갑자기 강화되면서 최악으로 가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게는 막 30% 이상 빠진 기업도 되게 많은데 역으로 저는 어쨌든 리오프닝 주는 하나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 지금 반대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자영업자분들 지금 상황을 봤을 땐 이거 뭐 10월,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말이면은 분명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 가속화될 거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외여행도 올해는 힘들어요. 근데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는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래는 바뀌어요. 반드시 리오프닝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를 최악일 때 사야죠. 최고일 때 사면 안 돼요. 항상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최악인 이런 항공, 또 여행, 뭐 카지노, 면세점 이 업종들을 이 중에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장 나은 거 하나 정도는 포트에 꼭 좀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나온 보고서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신영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네. 이제 컨테이너선에서 이제 내려서 비행기를 타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HMM이 컨테이너선 관련주인데 지난 1년 동안 10배 올랐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과감히 내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보고서 쓰기 되게 어렵잖아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되게 좋거든요. 여전히 업황이.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최악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사재요. 그러니까 누구도 동의하기 쉽진 않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항공하면 보통 대한항공을 생각하지 예, 아시아나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을. 생각 안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더 안 좋았잖아요. 더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은요 그동안 화물항공 때문에 수혜를 받았어요. 흑자 났어요. 그 화물 운송료가 올라가서 근데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돼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요. 근데 항공 화물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수요가 너무 몰렸잖아요. 근데 모든 건 정상화되거든요. 그러면 항공 운임도 꺾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가 좋아지죠?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 그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 화물을 못 해요. 그렇죠. 지금 거의 못 해요. 그래서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중 다 들어가잖아요. 유중 끝나면 더 이상 한 진에어 같은 경우는 5개 분기 정도를 버틸 수가 있대요. 현금 보유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유중을 지금 결정해서 성공을 하면 내년 4분기까지는 이제 안 망해요. 아무리 적자가 나도 버텨요. 근데 내년 상반 2분기나 3분기에 빠르게 해외여행이 만약에 시작이 되면 이제 그 못 벌었던 걸 다 한 번에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용기 있는 의견인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최악인 거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 그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항공도 한번 뭐 저가항공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좀 위험해요, 아직 솔직히. 왜냐면 지금 자본 잠식이 전부 돼 예,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거 이런 얘기했으니까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분석을 꼭 해보세요. 그 중에 뭐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있는데 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상자 다 끝나면 더 이상 재무 리스크는 당분간은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한번 접근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 이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리오프닝주 하면은 먼저 여행주를 먼저 떠올려서 네. 근데 여행주가 워낙 뭐 자본 잠식도 그렇지만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항공과 불안하지 똑같고 않을까? 거의 뭐 이제 자본 확충도 해야 되고 비슷비슷합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근데 이 중에서 자본 잠식 이슈가 없는 유일한 그 여행사가 그래도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 확충 이슈가 없는데 근데 대신에 가격 매력이 좀 별로 없어요.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오르고 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모드 투어, 하나 투어니까 이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악재 관련해서는 이미 반영됐고 이게 모드 투어만 해도 고점이 6월 달에 31,0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까지 갔다 왔냐면 21,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거의 주가 한 30% 빠진 거죠. 그래서 이미 반영은 됐기 때문에 여행주도 저는 괜찮다. 다만 여행주에서는 역시나 자본 잠식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재무제표 한번 뜯어보셔가지고 자본 잠식 이슈가 있는 거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는지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유증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최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없는 지금 상황이면은 한번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항공 여행주는 이제 뭐 큰 고비는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요. 네.